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화 정화죠. 정화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못정자, 고물의 정자, 기운이 지상에서부터 쭉 펼쳐 올라가서 어떤 극에 이르는 상태, 정지된 상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화는 양기, 양화를 주관을 하고 분열하고 팽창해서 사물을 키우는 그런 작용을 하죠.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한다든지 또 그 열매, 과실을 얻을 때 과실의 부피를 키우는 작용을 병화가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과실의 본래의 목적성인, 물론 병화도 정화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 내면의 숙과 성숙, 내실, 어떤 충실을 이루는 에너지가 이제 정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이면서도 병화의 성분하고 정화의 기질이 아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상징을 하고 병화의 존재감이 드러나려면 강하라고 하는 임수를 만나고 임수가 강해지는 경금을 만나고 이런 조합을 기린다라 그랬죠. 그래서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존재고 임수는 보통 강이나 물상으로 보면 그 호수를 이루기 때문에 강하에 태양빛이 비쳐서 빛반사가 일어나는 이런 형상을 강위상형이라 했고, 그래서 병화는 십성으로 보면 칠살의 재화, 칠살의 극, 이런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살인상생이냐 아니면 식신재살이냐 아니면 재생살이냐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병화일간의 귀기가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길신, 사용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 기륭을 따지는 관법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자연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뭔가 재가공하는, 재반사하는, 재가열하는 이런 복사열,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 말씀드렸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 문물, 문화, 정신, 이런 내면의 세계에 관여되는 그런 에너지를 정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갑을목을 할 때는 이렇게 생목이나 사목을 따지고 그리고 병정화를 할 때는 요즘 물상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궁통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병정화를 할 때는 이거를 빛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열로 작용하느냐를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병은 빛으로 작용한다 하고 정화는 열로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화 태양이 자연계에서도 적절하게 매칭이 되고 그 시공간이 맞을 수 있는 때를 이렇게 봄과 여름이라고 하고, 태양빛이죠. 그리고 이렇게 열로서 정화의 어떤 그 역할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는 계절을 추, 동이라 하죠. 그래서 물론 빛으로 작용하는 병화도 얼마든지 열 작용할 수가 있고, 또 열 작용을 하는 정화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빛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그 유무 자체를 수의 동태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정화가 본래는 열기이지만 그 열기 자체가 잘 발현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빛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보통 정화일간이 지지에 해묘미가 붙고 그리고 사유,
축이 붙죠. 이렇게 이제 음가니까 음지로 이렇게 붙는데 정해라든지 아니면 정유, 정축 이런 에너지들은 이렇게 일주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빛으로 작용하기가 쉽고 정화가 빛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병화는 등촉이고 달이고 별이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밤에 어두울 때 이렇게 빛으로 작용했을 때는 앞을 비춰주고 제시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그래서 활인이나 교육이나 이러한 어떤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뒤에 십천간의 각각의 배열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체 발광이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병화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같이 만난다든지 이런 걸 아주 꺼려합니다. 근데 자체 발광이 어려운 정화는 그래서 정화의 심지 역할을 해주는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화일간의 팔자를 딱 열었을 때 천간지지에 임수가 있느냐 아니면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느냐의 동태를 가지고 임수나 간목이 있으면 사람이 다 추구하는 게 부나 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정도는 유지하고 산다. 대세운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근데 이게 8글자로 팔자가 배합이 되고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정화일간, 병화일간들이 콕콕 집어서 이렇게 넣고 있기가 글자에 넣고 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간 중심으로 월간이나 시간에 일단은 병화 이거를 적천수에는 여유정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유정모. 만약에 이렇게 정모, 친어머니죠. 정모가 있다라고 하면 가을도 좋고 가축가동이라.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기본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간목의 동태를 먼저 이제 살핀다. 살펴서 이렇게 간목이 있어가지고 무토를 이렇게 무토는 화로가 돼서 정화의 이러한 열기를 이렇게 좀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의 공화 기토는 오히려 병화가 한여름에 기토를 만나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화생토로 설하는 또 식히는 이런 긍정적인 작용, 회광하는 어떤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작용이 있는데 병화가 기토를 만나는 것보다는 병화는 무기토를 그래서 제대로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화 같은 경우는 아주 갈라집니다. 상관, 식신, 흉신, 길신임에도 불구하고 무토는 열기를 담아두고 이렇게 가둬두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기토는 완전히 회광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회광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화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임수하고 간목은 합거를 시키고 임수는 기토탁임을 시키고 그래서 이걸 보통 별이 구진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타구진이라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기토를 만나는 거를. 그래서 정화가 무토를 만나는 구조 배합하고 그러면 간목이 정화한테는 정인이 되고 정인이 상관을 어때요? 이렇게 폐인하는 상관 폐인명이 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교육지명이나 어떤 이런 아주 총명하다든지 배운 걸 자기가 잘 활용하고 쓴다든지 이런 역할 구도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상관폐인이 되는 구조가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정화가 이제 이걸 온화복로라고 하죠. 정화가 무토를 만나고 무토가 다시 경금을 만나면 이렇게 상관, 생, 재로 이어지는 실업명이나 어떤 상업명이나 이런 재물을 취득하는 이런 긍정적인 형태의 구조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갑하고 정하고 경이 이렇게 만나면 이거는 이제 격갑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격으로 보면 물론 월지환경이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재성하고 인성을 같이 쓰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재성하고 인성을. 그래서 흔히 재성하고 인성을 같이 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많죠, 그렇죠? 뭐 이렇게 두뇌로 머리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재물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를 벽감 인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경하고 갑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을 중심으로 놓고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목을 중심으로 해서 갑목이 있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무토가 있으면서 물론 신왕명이냐 신강명이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구조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갑목하고 갑목이 있거나 아니면 경금이 있으면 정화가 경금을 봤을 때는 결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부지런하고 먹고 사는 건 크게 걱정 없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봐지는 조합인데 어쨌든 정화의 동태나 모습이 이렇게 음화의 성격인 거고 그러한 태양빛을 받아서 제 빛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만물을 내면을 수렴 어떤 그 이렇게 그 내실을 기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병화하고 정화가 사뭇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용 인용식상으로 가거나 일간을 중심으로 그렇죠? 간목이 상관을 쓸 때는 인용식상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12지지에 그러니까 정화가 이렇게 해묘미하고 사유축으로만 일간은 이렇게 배합이 되지만 월지는 12달이 다 있겠죠. 그죠? 월지는 12달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천간에 드러난 글자의 구조 배합을 보면 간목, 정화, 무토, 그죠? 병금,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최상의 구조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그 일간하고의 배합 구조가 있으니까 좀 더 정화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죠. 음화로 병화가 사하는 그러니까 병화가 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병화는 유에서 음생양사 사하고 정화는 유에서 생을 합니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병화가 죽고 정화가 살아나는데 유시가 되면 명암이 갈리는 때예요. 해는 떨어지고 그렇죠? 달은 이렇게 뜨는 이러한 시간이다,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유시는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는 때이고 이미 천지가 어두워져 가는 때이므로 별빛을 상징으로 삼는다. 그래서 병화는 기본적으로 자, 나중에 하면서 다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눠드리겠지만 갑갑은 쌍목일임이라고 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을은 복음잡초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복음 홍광이라고 해서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신강, 신약을 불문하고 정은 그렇죠? 같은 화인데도 이렇게 그 병화하고 정화의 모습이 다른 거죠.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인 거고 내 기둥에서도 한 가정, 한 인생에서도 하나가 있어야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주제가 되는데 둘이 있으면 경쟁 관계가 되고 서로 간에 부정적인 작용이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정은 양화위험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횃불이 두 개가 모이고 별이 무더기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밤이 돼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센스 있고 단기전에 강하고 머리가 총명하고 한 그런 어떤 집중적인 그런 에너지를 볼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는 이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를테면 위아래로 올리면 이게 무술이 되거나 무진이 되죠. 그렇죠? 밑으로 내리면 무술이 되고 무진이 되고 위로 올리면 무무가 되니까 무무는 첩첩산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무무는 이렇게 걸리는 이게 창과자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러글이 많아요. 투쟁이 많고 무무 같은 경우가 같이 겹쳐져 있으면 글자들이. 그리고 뭐 기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전원 옥답, 평원 옥답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죠? 이게 들판 플러스 들판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을이나 기 같은 경우들이 음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경경 같은 경우는 양금상사할이라 그래서 서로 투쟁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로. 궁합을 볼 때도 쇠가 쇠로 부딪히면 어때요? 서로 그렇죠? 서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도 이 백호, 그러니까 이런 백호 기운들이 서로 이렇게 그 예리한 기운들끼리 비수가 비수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좋게 봅니다. 경경이나 신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약이 됐어도 그렇게 두 에너지들이 만나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되고 이거는 이제 임림도 그렇게 이렇게 쓰긴 하지만 망망대해가 돼서 임을 만나면 쓰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쓰나미. 예. 그리고 개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면면새우가 돼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냥 보면 비견이잖아요. 그렇죠? 비견 하나로 십성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십천간이 그냥 똑같은 에너지를 만나면 그냥 비견이야. 근데 이걸 하나하나 성향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 그 자체 어차피 명리라고 하는 것도 자연 현상의 그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존재하는 속성들, 존재하는 모습들에 따라서 희기나 기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촉화를 한 것도 어두울 때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명식에 병화 태양이 있으면 정화의 별빛을 병화가 빼앗아 가는 형상이 되므로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정이 병을 만나고 병이 정을 만나는 거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부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병화는 정화를 만나면 병화가 정화를 좀 이용하고 활용하는 이런 측면인데 또 음간이 양간을 만나면 거기가 다 어떻습니까? 양간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를테면 을은 안 좋아도 을갑은 좋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인 등락의 갑을 얘기하는 거고 갑은 좋아도 갑을은 등나 반갑이 돼서 갑목이 휘어진 소나무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을의 덩쿨작용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갑을 그렇죠? 병, 정, 무기, 기토는 물을 만나서 이건 뭐 산정붕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큰 산이 깎아내려져서 이 기토의 이 평원이 넓어지는 산인 거고 항상 무토는 신강이 시작이 됐던 무토 옆에 기토가 있으면 자기 걸 덜어서 자기 걸 깎아가지고 기토한테 주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일간이 무토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겁재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주변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경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렇죠? 이렇게 백호창광이라 해서 아니면 철추세옥이라 해서 경금하고 신금하고 경금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고 임계는 좀 그렇고 계임은 개수가 임수를 만나면 이건 임수가 된다는 거예요. 임수로. 그래서 각각의 왜 물이라고 하는 건 각각 모였으면 어때요? 쇠는 부딪히지만 물은 모이잖아요. 그렇죠? 모이는 그런 성분이 있고 그래서 자 이렇게 정화는 별무리가 돼서 아무리 많아도 병화가 인시에 딱 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정화의 그런 빛남이나 존재가 병화한테 태양한테 묻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병화가 뺏어가는 형국이므로 반기지
않게 된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화일관들이요. 정화일관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구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많이. 이를테면 이제 여자분인데 경술생이네요. 경술생이고 무자고 정묘잖아요. 정묘인데 병호. 그럼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이게 둘 다 여자인데. 예? 그러니까 병화가 이렇게 정묘를 보는 거하고 이렇게 정묘가 병화를 보는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는 정묘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때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이 사람 때문에 어때요? 빛을 잃었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집안에서 이 사람이 먼저 조명을 받고, 왜? 앞에 있잖아요, 먼저. 언니가 있거나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랬단 말이지. 예. 근데 여기 구조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내 밑에도 되는 거고 내 자식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내 아랫사람도 되는 거고, 이런 사람한테 항상 그러면서도 지지는 또 이렇게 파가 돼 있고 이런 형국이 돼서 나의 공을 가져가는, 나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병호 같은 큰 양이 같은 태양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 다를 수가 있다. 정화는 촛불 등촉과 별빛의 상징으로 고요히 자기를 희생하며 타오르는 촛불과 같은 성향이고, 인간 생활에 필요로 하는 복사열기 다 말씀드렸어요. 공업용 화기. 그래서 만물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병화하고 정화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병화가 만물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렇지는 않죠. 뭐 이를테면 불을 일으킨다든지 태운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그 병화의 그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렌즈 가지고, 그렇죠? 렌즈 가지고 종이 같은 거 태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받아서 응축시키고 압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화가 그래서 복사열기, 공업용 열기에 해당이 돼서 만물을 변화시키는 작용한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은 정화로 인한 것이다. 정화는 예를 상징하죠. 물론 병화도 예를 상징합니다.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며 판단력이 좋으나 다소 소심한 단점도 있다. 정화는 유중하고 내성 소융하다 그랬어요. 안으로 밝은 성분인 거예요. 안으로 수렴하고 안으로 중용지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분이란 말이죠. 잔정이 많고 음간들이 보통 이럴 수 있습니다. 보통 정화뿐만이 아니라 정에 약하고 남을 잘 믿는 경향이 있어서 뭐 배신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전체 사주 구조를 보고 더 나중에 자세히 보는 것이 맞겠다. 평소에는 지나칠 정도로 느긋하지만 오히려 급할 때에는 이렇게 병화보다 더 급한 성분이 있다. 정화는 정이고 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못정자거든요. 못정자. 이건 정정자고. 그러니까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기운이고, 못은 뭔가 사물을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결속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파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 같은 경우 이런 물상도 딱 자체로 보면 해묘미, 그 다음에 사유축이 붙지만 정해 물상 같은 경우 이게 연구원 물상도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생명체가 들어있는 곳에 해중의 간목을 뭐가 되는 거예요? 간목을 정화라고 하는 레이저 불빛으로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형상인 거죠. 물론 뭐 정해일주, 천을기인일주고 정관 깔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복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정화가 임수를 만나서 작용하는 에너지의 동태나 형태로 보면 그런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는 오히려 병화보다도 더 급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따뜻한 난로처럼